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변동성 끝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가 10거래일 연속 오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성에 대한 무게는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일단 첫 번째로 FOMC 정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 폭보다는 이후 행보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기 흐름의 지표를 알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빅테크에서도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의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소비에 대한 지표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완성차 업계 GM과 포드를 포함해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실적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은 물가 둔화에 집중을 하게 될지 혹은 예상치 못한 연준의 발언에 한 차례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모닝쇼도 첫 번째 뉴스부터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7월에 금리 동결 전망 또 금리 인상 전망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이번 7월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고 앞으로 언제쯤 금리 인하가 될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FOMC가 이달에는 25bp 금리를 올리면서 인상 주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세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올린 뒤 이후에 동결할 가능성을 지금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63.6%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다가 내년 3월쯤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40%로 가장 크게 반영됐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7월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물론 대비는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달 인상 이후에 내년 3월에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나 지난주 강보합권인 3.84%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지금 패드워치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각국 연준 인사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예고했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보조를 맞춰서 시행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국이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대만 등 42개의 우호 국가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신규 규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제부터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요. 일본 정부가 올해 초 미국의 요청으로 네덜란드와 함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일어나게 된 조치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는 지난해 전체 수입액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지금 상당한 부분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5나노미터급 범용 반도체 생산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범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진다면 가전제품을 물론 이 자동차까지도 전 생산 분야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니케이 측에서는 일본은 질화갈륨을 사용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데 중국의 질화갈륨 수입이 만약 중단된다면 새로운 조달처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 중국의 추가 대응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보시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거점인 흑핵 연안의 항구 도시 오데사를 공급해서 지금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측에서는 이 곡물 관련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언론들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 거주 건물을 포함해서 종교시설까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에서 흑핵 곡물 협정을 중단하고 지난 17일 선언한 이후에 거의 매일 오데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를 공격한 것에 대한 반발성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흑해 곡물 협정 역시나 이렇게 좀 중단이 된 만큼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대목이죠. 공격이 이렇게 심화되는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으로
빼앗긴 영토의 절반가량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쟁은 수개월 동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러시아에게 이미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소식들 먼저 체크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